네, 지금부터 실무시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하시는 거고요. 일반 전표 입력을 미리 켜놓고 진행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 이거 변경을 눌러서 이렇게 날짜를 하는 게 편해서 저는 1월과 12월 이렇게 켜놓고 진행을 합니다. 문제를 보시죠. 1번 5월 1일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주당 10,000주에 1,000주를 매입하고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수수료 20만 원을 포함하여 보통 예금에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날짜는 5월 1일로 하시고 저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샀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계상이 되어질 거고요. 금액은 이게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샀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가 아닌 영업의 비용으로 빼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금액은 단기 매매 증권이 1,000만 원 계상되어지고요. 이번에 해준 비용 20만 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계상하시면 되죠. 수수료 비용 984번으로 가셔서 금액은 20만 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돈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1,020만 원 지급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월 6일 당사는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제품인 컴퓨터 100대를 양양시에 기부하였다. 컴퓨터의 원가는 3,000이며 시가는 3,500이다. 이거는 제품을 판매가 아닌 타계정 대체로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분개를 하시면 5월 6일자 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부를 한 거니까 기부금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기부금. 금액은 당연히 원가로 제품을 타계정 대체하신 거므로 원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3,0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이죠. 제품으로 하셔서 타계정 대체인 같은 경우에 적요를 반드시 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된 손익계산서 반영분 이 조교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시고요. 요 8번 누르시면 되죠. 금액은 3,0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번 6월 11일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000주 중에 300주를 주당 1,5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처분일 현재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잔액은 3만 원이다. 되어 있죠. 날짜는 6월 11일자고요. 일단은 자기 주식을 처분한 거니까 돈 들어온 거부터 먼저 해주시면 돈은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죠. 돈은 보통 예금. 들어온 금액은 얼마죠? 저희가 300주를 1,500원에 처분했대죠. 그럼 300주 곱하기 1,500원 하시면 315만 원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판 거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이 오시고 자기 주식을 옛날에 주당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산 거죠. 그러니까 300주 곱하기 10,000원 되셔서 자기 주식이 없애주실 건 300만 원이 되시고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 처분할 때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이 있으면 그 잔액을 먼저 상기해 주셔야 되죠. 근데 문제는 처분일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 3만 원이 있으므로 이걸 먼저 상기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장부에 있던 금액을 먼저 상기해주고 금액은 3만 원이죠. 3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계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2만 원 계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당사의 기계 장치를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단 순 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는 모두 0원이며 단기의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날짜는 9월 11일이 되시고요. 9월 11일 날 당사의 기계 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기계 장치부터 먼저 없애죠. 대변으로 가셔서 기계 장치 없애주실 금액은 당연히 취득 원가인 3,000만 원이시고 취득 원가를 없앨 때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애주셔야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코드의 다음번 코드죠. 그래서 207 코드로 하시고
금액은 550만 원이시고 나머지 대차 차익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서 인식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2,450만 원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7월 30일 생산부서 직원들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이익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생산부서에 대한 직원이니까 당연히 제조 원가 쪽으로 계산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7월 30일자 차변에 이게 퇴직금을 이체한 거니까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에 대한 거니까 여기 제조원가 508 코드로 쓰시면 되죠. 이체한 금액은 500만 원이시고 돈은 보통예금에서 빠져나왔죠. 보통예금에서 빠져나와서 500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이제부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는 거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창을 먼저 켜놓고 저 같은 경우에 이 변경을 눌러서 그냥 1월 1일부터 12월부터 입력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로 돌아와서 1번 7월 15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대박 인터내셔널에서 구매 확인서를 통하여 제품 100개를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하단에 영세율 구분을 입력하고 서류 번호는 무시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날짜는 7월 15일자고요. 저희가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수출한 거니까 12번 영세로 하시면 되고 12번 영세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제품 판매라고 하고 품목은 금액 같은 경우에 100개를 20만 원에 했으므로 2천만 원이 되죠. 2천만 원이시고 영세율이니까 당연히 부가세는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회사는 이게 대박 인터내셔널 해서 찾으시고 이 전자였죠. 전자니까 전자로 예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저희가 구매 확인서를 통한 요 3번 요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류 번호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계정 분계는 그냥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혼합으로 하시고 대변에 이제 제품 매출이 오실 거고 그럼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입력해 주시면 되죠. 금액은 2천만 원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8월 10일 당사의 영업부서에서 매달 월간 마케팅 잡지를 구독 중에 있고 주식회사 마케팅으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전자계산서를 받은 거고요. 날짜는 8월 10일. 저희가 매입 쪽에 전자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53번 코드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품목은 저희가 여기 마케팅 잡지라고 되어 있죠. 마케팅 잡지. 그다음에 금액은 3만 원 되어져 있고요. 거래처는 이게 마케팅이죠. 마케팅 회사고요. 전자로 받았으니까 예로 하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가셔서 저희가 마케팅으로 받은 잡지를 구입하신 거니까 도서 인쇄비고요. 그다음에 영업부에서 받았으니까 판매 관리비 쪽으로 계정 코드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금은 저희가 아직 주지 않았죠. 여기 외상매입금이 있으니까 253번 미지급금 코드로 해서 이렇게 분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8월 20일 생산부서 직원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회식을 하고 카드 결제 후 아래 증빙을 수취하였다. 해당 음식점은 일반 과세자이고 당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날짜는 8월 20일이고 저희가 회식을 하고 카드로 받은 거니까 증빙은 카가인 요 57번으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57번 카가로 하고 품목은 뭐 그냥 회식비로 일단 적겠습니다. 회식비로 하고 금액은 여기 보시면 부가세 포함해서 35만 7,500원이니까 35만 7,500원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발라주게 될 거고요. 공급처는 제주, 수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신용카드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우리카드를 이용했으니까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고, 분계는 저희가 카드를 썼으니까 이번엔 카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저희가 회식을 했으니까 이거는 복리후생비인데 저희가 생산부서이죠. 생산부서이므로 제조 원가인 500번대 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9월 11일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비사업자 한석규 씨에게 제품을 13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네, 일단 부가가치세 포함이고요. 금액은. 그래서 분계를 한번 해보시면 9월 11일자에 저희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거니까 여기 현금 영수증 발급인 현과 2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제품을 팔았죠. 그래서 제품 판매로 하시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32만 원이니까 132만 원 해주시면 부가세를 자동으로 잘 안분해 줄 거고요. 안분이 안 되면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석규 씨죠. 한석규 씨에게 하고, 분계는 저희가 현금으로 팔았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현금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매출로 분계가 자동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자 당사는 주식회사 광고사랑과 1년간 영업 목적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년 기준 광고비는 132만 원이며 부가세는 포함이 되어 를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날짜는 이제 9월 30일이고요. 9월 30일자고 저희가 전자세금 계산서로 받았죠. 전자세금 계산서로 받았으니까 51번 과세로 하시고, 저희가 광고 용역을 계약한 거죠. 그래서 품목은 그냥 광고 용역으로 하겠습니다. 금액은 132만 원이래요. 132만 원이니까 부가세 포함이니까 120만 원이 되시겠죠. 그래서 120만 원과 부가세 12만 원 잘 안분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처는 광고 사랑으로 하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혼합으로 하시고, 저희가 광고를 한 거니까 광고 선전비이시고, 광고 선전비 중에 저희가 저희는 800번대 코드를 이용하시면 되죠. 800번대 광고 선전비 하시고, 돈은 보통 예금에서 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끝났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이거 닫으시고, 저희가 수출 실적 명세서는 요 부가가치 신고서 요 탭에 들어져 있고, 여기에 수출 실적 명세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날짜는 저희가 1기 확정 신고니까 4월부터 6월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수출 신고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13042-20-044-589 X로 입력하시고, 여기 선적일을 적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적일을 적어 주시면 되고, 선적일은 여기 문제에 2021년 4월 6일로 되어 있고요. 2021년 4월 6일로 되어 있고, 통화 코드는 JPY니까 F2 누르셔서 JPY 엔화 찾으셔서 이거 입력하시고, 환율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저희 선적일 환율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 선적은 4월 6일 날 됐고 환가는 4월 15일 날 했으므로 선적일 환율이 이때 환율을 적어주시면 되죠. 근데 이제 보시면 엔화 같은 경우에 100엔당 994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1엔당은 9.94원이 되겠죠. 그래서 환율 환산을 유의해 주시고요. 9.94가 되시고, 받은 건 30만 엔화를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환가가 될 거고요. 거래처는 생략을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판 거는 130-5510-011-460X 해주시고, 선적일은 여기 보시면 2021년 5월 18일이고, 통화 코드는 USD로 하셔서 미국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 이거 보시면 선적일은 5월 18일인데 그 환가를 한 돈을 외화를 원화로 바꾼 날은 5월 12일이죠. 그러므로 선적일보다 앞선 날에 있으니까 환가일 환율을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환가일 환율인 1080원, 1080원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은 건 6만 달러니까 6만 달러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판 거는
64 25 14 70 41 X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요거 선적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요. 통화 코드는 GBP 파운드인 영국화가 되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10원. 그래서 1110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수출액은 75,000파운드죠. 75,000파운드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환가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기타 신고서류 작성은 생략하고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새로 입력할 것. 네, 새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거 저장은 당연히 예로 누르셔야 되죠. 닫을 때 예로 누르신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저희가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므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불러오는 값은 없으니까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매출 자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출액 그래서 공급가액 2억 3천 있고 세액 2,300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금 계산서 발급에 2억 3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세액은 자동으로 따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직수출한 매출액 4,500이 있다. 직수출했으므로 여기 영세율 중에 기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500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자료로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과세 매입액 공급가액은 9,000이고 세액은 900이다. 단 과세기간 매입액 중 공급가액 1,000은 공장 기계장치 구매 금액이며 나머지는 재고자산 상품 매입액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중에 저희가 9,000을 받았는데 이 중에 고정자산 매입액은 1,000만 원이 있다라는 얘기죠.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당연히 세액은 100만 원이실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매입이죠. 나머지는 9,000 중에 1,000만 원을 차감한 8,000만 원이 되실 겁니다. 금액은 8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 신용카드 매입액 880이에요. 공급대가 880이라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액 본사 사무용품 매입액이며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매입액이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으로 가셔서 여기에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입력은 여기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칸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저희가 일반 매입인 거니까 금액은 800만 원이죠. 그래서 8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 80만 원 부가가치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에서 직수출 300만 원이 있는데 요거를 누락했대요. 그러면 여기 7번 예정신고 누락분 칸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영세율이죠. 직수출한 건 영세율이고요. 이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거니까 직수출 직수출이니까 영세율 기타에 가셔서 300만 원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예정신고 누락분 같은 경우에 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매겨져야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산세 계산을 아예 미리 해버리죠. 가산세 칸으로 가셔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액은 여기 칸에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금액은 300만 원이 되실 거고 가산세율은 0.5%인데 0.5%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10월 25일 날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고요. 지금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걸 이 문제 보시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1월 20일 날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월 20일까지로 신고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3개월 미만이 되시기 때문에 그 가산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75% 현행 기준으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어서 0.5%를 다 내시는 게 아니라 이 75% 감면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면액을 계산해 주시면 금액은 3,750만 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산세액을 꼭 해주셔야 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계속 보시죠. 기타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기로 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건당 10,000원씩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밖에 공제세액 감면에
하셔서 여기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다 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납부할 금액은 1,319만 3,750원이 되어집니다.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제 이건 다 했으니까 닫기를 누르시고 데이터 저장은 반드시 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저장된 거 확인하시고 다음 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당사는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은 매도 가능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기말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여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이니까 여기서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변경해서 12월 31일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거니까 12월 31일로 하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00에 산 건데 2020년도 기말 공정가액은 1,200, 그러니까 300만 원이 떨어졌죠. 여기 때 아마 매도 평가 손실 3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 기말 공정가액은 2,200으로 올랐대요. 올랐으면 이걸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죠.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거래처는 입력 안 하셔도 되죠. 그래서 금액은 1,000만 원, 1,000만 원 오른 거고요. 대변에 1,000만 원 오른 걸 다 이익으로 잡으실 수는 없고요. 매도 가능 증권 전년도에 인식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계상하시면 되죠. 그래서 대변에 하셔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전년도에 잡았던 금액 300만 원을 먼저 상계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하셔서 금액 7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2번 당사는 2021년 9월 1일 거래처에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2021년 8월 31일에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단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7%이고 월할 계산한다. 이자 수익을 월할 계산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3,000만 원을 대여 있고요. 아직 기말 현재 수령은 안 했지만 요거에 대한 기간 경과 이자를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30일에 저희가 이자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3,000만 원이시고 이자율은 연간 7%라고 그랬고요. 7%고 기간 계산은 12분의 12월 중에 저희가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은 총 4개월이니까 4개월 계산해 주시면 요 금액은 70만 원이 나와집니다.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차변에 저희가 아직 못 받은 이자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거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되고 금액은 70만 원, 70만 원이고요. 대변에 아직 돈은 받지 않았, 대변은 이제 이자 수익을 계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해서 금액은 70만 원 이렇게 계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정기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차입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상환 기간을 2년을 연장하기로 계약하였다. 결산 회계 처리하시오. 단 관련 회계 날짜는 12월 31일 결산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장기의 유동성 대체를 해놓은 장기 차입금인데 이번에 사정이 어려워서 다시 장기 차입금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개를 해주시면 차변에 저희가 유동성 장기 부채 잡아놓은 금액을 없애주셔야 되니까 요거부터 2,000만 원 없애주시고 요거를 이번에 다시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장기 차입금으로 해서 2,000만 원 하시고 요거는 채권 채무 계정이니까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돼서 이게 중앙은행이었죠. 중앙은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 회사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사채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다.
이외의 다른 사채는 없다고 가정할 경우 결산 시점에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액면가액 1,000만 원인 사채를 2021년 1월 1일에 할인 발행했대요. 할인 발행했고 발행가액은 945만 5,350원이고 액면 이자율은 3%, 유효 이자율은 5%이다. 액면 이자는 매년 말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유효 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한다라고 되어 있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자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12월 30일자 차변에 저희가 이자 비용으로 계산할 금액은 이자 비용으로 계산할 거는 사채 발행가액을 유효 이자율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945만 5,350원을 유효 이자인 5%로 곱해주시면 금액은 472,767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저희가 액면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되어 있고요. 이자로 지급한 액면 이자는 요 액면가액은 1,000만 원인데 액면 이자율은 3%였죠. 그러니까 30만 원이 되겠죠. 30만 원이 되실 거고 나머지는 대차 차익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차 차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당사는 당해년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2,200만 원을 확정하였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액 60만 원 및 법인세 중간 예납액 800은 선납 세금으로 계상되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월 30일자의 법인세 비용을 분개하시면 이번 연도의 법인세로 계상할 금액은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해서 되고요. 금액은 저희가 법인세로 계상할 금액은 2,200만 원이죠. 그래서 2,200만 원 계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미리 낸 선납세금 860이 있다. 미리 낸 세금 원천징수액 60과 중간 예납액 800이 있죠. 그래서 이 선납세금으로 860이 먼저 계상되어져 있으니까 이걸 먼저 차감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대변에 선납세금으로 해서 금액 먼저 860만 원을 상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내야 될 세금은 미지급 세금으로 해서 금액은 1,34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5번 2021년 귀속 원천 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건예원이며 여성이며 입사일자는 2021년 7월 1일이고 국내 근무했고 사원 등록은 코드번호 101번이고 건예원의 부양가족은 모두 부양가족 명세서에 등록한 후 부양가족 명세서에 등록한 후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여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원천징수사항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사원 등록칸에 입력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 코드는 101번으로 해달라고 그랬고 이름은 건예원,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89012325487542이고요. 입사일자는 2021년 7월 1일이 되고 내국인이며 국내 거주자라고 했으니까 대한민국이시고 주민번호 하시고 거주 맞고 생산직 직원은 아니죠. 사무직 직원이라 했으니까 생산직 직원은 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을 한 명씩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입력을 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근데 건예원 씨는 여성분이죠. 여성분인데 총 급여액이 여기 보시면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임으로써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니까 여기에 여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라고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엔 3번 배우자로 하시고 관계는 그 다음에 성명은 구정민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1434561이시고요.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보면 되죠. 소득 요건을 보면 되는데 지금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상이므로 소득이 높아서 요거는 기본공제자로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정무는 본인의 아버지래요. 아버지니까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직계 존속이니까 1번으로 하시고 성함은 건정무.
다음에 주민번호가 600-324-1354-877.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고요. 나이 요건은 충족되고, 요번에 복권 당첨 소득이 있는데 요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의 기본 공제자로 들어오실 수 있죠. 그래서 기본 공제자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 공제자가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건정무 같은 경우엔 동거 여부가 비동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거 가족이어야지만 그 기본 공제자로 대상이 되는데,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서 그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공제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어서 공제 가능한 경우와 이걸 불허하신 경우 둘 다 정답 처리로 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같이 한다라고 해서 공제 가능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미영. 손미영은 본인의 어머니죠. 본인의 어머니고요. 그래서 소득자의 직계 존속으로 되시고 손미영. 그 다음에 내국인이고요. 주민번호가 620520-2324-876이고요. 나이 요건의 60세 미만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실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구태성. 구태성은 아들이래요. 아들이니까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이니까 4번에 하시고 구태성이고, 주민번호는 170-103-3143-571이 되시니까 이렇게 되고, 20세 이하자고 소득 요건이 없으니까 공제 대상자에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빠.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제 자매고요. 형제 자매니까 6번 코드로 하시고 건우성이고, 주민번호가 850112-1454-522시고요. 형제 자매인데 소득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장애인이죠. 오빠는 장애인이므로 장애인은 소득 요건만 따지죠. 장애인은 소득 요건만 따지는데 여기 보시면 소득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기본 공제자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5번 장애인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양가정 등록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답기를 눌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영업부 사원 최원호. 4번은 120이고요. 입사 연월일은 2021년 1월 1일에 입사했고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최원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출 내역은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증빙에서 확인된 내역이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옳은 것으로 가정한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월세 및 주택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최원호 씨의 총 급여액은 6천만 원이고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제 그 사원 등록에 먼저 요 사원 등록 메뉴에서 최원호 씨를 찾아서 부양가족을 먼저 입력해 달라고 했죠. 부양가족 입력에 먼저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본인 건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최원호 씨 본인과 그 다음에 밑에 배우자가 있죠. 그래서 배우자니까 3번 눌러하시고 윤선희 주민번호가 891204-2567-541이고 배우자고 배우자의 소득 여건이 없으니까 저희의 기본 공제자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시니까 되시고, 그 다음에 자녀 여기 최슬기 씨가 있네요. 최슬기 자녀니까 4번 직계 비속 4번 하시고 최슬기 내국인이고 주민번호가 210101-4561-788 그리고 20세 이하자고요. 올해 출산했네. 올해 출산해서 여기 출산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부양가족은 없고요. 네, 부양가족은 입력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요구 사항이었던 월세 및 주택 임차 요걸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건 닫고 월세 및 주택 임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해 보시면 월세 및 주택 임차 칸에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 공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 가능하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세입자면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원을 불러오기를 먼저 하죠. 불러오기를 해서 사건에 F2를 누르셔서 최원호 씨만 불러오겠습니다. 최원호 씨만 불러오고 세입자, 예. 집주인분을 입력해 주시면 되죠. 서현근이고요. 서현근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의 주민번호, 사업자 번호는 797-9701-55이고요. 유형은 F2를 눌러보시면 여기 지금 이분은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이고 계약 면적은 여기 84제곱미터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 주소지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200이고 계약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거고 여기 보시면 매월 월세 지급액은 70만 원인데 연간 총 지급액은 840만 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84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저희가 공제되는 금액 750만 원까지 된다라고 나올 거고요. 네,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네,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연말정산 탭에 가서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내용을 보시죠. 최원호 씨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 탭은 여기 보시면 조금 밑으로 내려주시면 신용카드. 네, 여기 칸을 이제 신용카드 사용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올 거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액은 2천만 원이고 의료비 지출액 포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비까지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 원 적으시고 직불카드는 보면 1,000만 원인데 이 중에 전통시장 사용분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통시장분은 따로 이 전통시장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여기 직불카드에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1,000만 원에 50만 원 뺀 950만 원 입력해 주시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썼는데 여기 독일어 학원비 결제액이다. 네, 같이 중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1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3,100만 원을 썼고요. 예, 신용카드 사용 공제액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닫기를 X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험료 120만 원 썼는데 상해 보험료와 일반 보장성 보험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험료 칸에 가셔서 여기 보험료 칸에 금액 쓴 건 120만 원이지만 공제액은 여기 100만 원까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발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의료비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비 칸은 여기 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칸이 나오고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면 진찰 및 진료를 위한 의료비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50이 있대요. 이건 본인이 쓴 거죠. 본인 의료비 250 가능하고요. 시력 보정용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60만 원이 있는데 요거는 연간 5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약사법 제2조에 정하는 의약품 등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에 50만 원. 요거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 건 요거랑 요건데 요거는 이제 50만 원까지만 가능해서 본인이 쓴 거는 총 3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의료비를 쭉 쓴 걸 한번 보시면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 윤선희 씨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지출액 300만 원이 있는데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비를 쓰면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2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200만 원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채슬기 올해 태어난 자녀를 위해서 50만 원 건강진단비 쓴 게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 밖에 공제자들을 쓴 거는 총 250만 원이 되어지겠죠. 25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ESC를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게 이제 교육비 공제. 여기 보시면 교육비 쓴 걸 한번 보죠. 그래서 교육비 칸은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본인을 위한 교육비가 있죠. 본인을 위한 교육비에 여기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한 지출 비용 300만 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한도가 없이 전액 다 되죠. 그래서 300만 원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 학원 지출 비용 100만 원. 이건 대학 부설 어학원이 아니래요. 100만 원. 이건 있는데 학원비 같은 경우엔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본인 부담분은 3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교육비를 쓴 게 있대요. 교육비를 썼는데 교육비 1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에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100만 원 소득 요건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교육비 100만 원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대학교 등록금이니까 이 대학생에 더블 클릭하셔서 1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 ESC 닫고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 공제까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기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 및 구호 물품가액 20만 원.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법정 기부금으로 분리가 돼서 법정 기부금에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 기부금 칸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또 이렇게 기부금이 나오고 저희가 지금 법정 기부금이 먼저 있죠. 그래서 법정 당해 기부금에 여기에 2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 정당에 대한 기부금,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여기 칸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 1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 10만 원이 넘는 건 요 밑에 칸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10만 원이 이하니까 여기 칸에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은 이렇게 다 된 거고요. 그래서 다 하시고 요거를 닫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이제 실무 프로그램을 요 답안 작성 요걸 누르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USB에 저장을 하셔서 이제 USB를 제출하시면 끝나시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97회 그 문제풀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